안녕하세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마지막 만남의 시간으로 전체를 좀 포괄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삶의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 기사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술관에서 TJ 카야탄이란 이름의 그냥 고등학생입니다. 미국 한 고등학생이 현대미술관 갔더니 그냥 막 침대 엉클어뜨려 놓고 작품이라고 해놨는데 막 성인 관람객들이 막 유심히 팔짱 끼고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저거 진짜 이해하고 보는 걸까? 궁금해서 그냥 몰래카메라처럼 그 고등학생이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 벗어서 미술관 벽 앞에 내려놓고 무제라고 제목을 붙여놔봤더니 갑자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경을 막 심오하게 감상하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앉아있는 바람에 그 모습이 또 찍혀서 언론에 보도된 과연 현대미술에서 어디까지가 미술이고 어디까지가 미술이 아니냐라는 이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국내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이름의 예술가가 그냥 바나나 하나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작품이 경매에서 그냥 생 바나나 붙여놓은 건데 1억 6천만 원에 판매가 되면서 아니 뭔 그냥 생바나나 심지어 썩으면 그냥 교체하는 저 바나나에 뭐 1억씩 주고 사냐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미술이라는 게 뭐가 미술이고 뭐가 미술이 아니지? 저런 미술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대중적인 예술가로 예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일단 시대의 맥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면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 중 뱅크시란 이름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거리의 예술가로 알려져 있어서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안 밝히고 밤에 기습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그래피티로 이렇게 그림 새겨놓고 사라지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꽃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폭력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해가지고 사상자가 나왔던 지역에 가가지고 언론에서 화염병 던지는 시위대의 사진 이미지를 딴 다음에 화염병을 꽃으로 바꿔가지고 이 모습을 그 거리에 새겨 놓으니까 이 모든 상황이 좀 평화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치 거리를 미술관처럼 사용하는 예술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 좀 익숙해진 계기는 2018년에 뱅크시의 작품 한 점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풍선과 소녀란 제목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이게 뱅크시 진품이라는 게 인증이 돼가지고 그때 워낙 유명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5억 원에 한국 돈으로 15억에 낙찰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막상 판매됐다고 망치를 땅땅땅 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굉음 소리가 들리더니 작품이 반으로 빨려 들어가서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때 이제 구매자도 당황은 한 거죠. 하지만 그 뱅크시이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 기다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뱅크시가 SNS에 이거 뭐 2년 전부터 내가 자본주의 미술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경매장에 스며들어가게 해놓은 거고 경매장에 내 친구 한 명 숨겨놓고 판매되는 순간 버튼 누르라고 해서 숨겨놓은 파쇄기로 작품 찢어지게 만든 거다 라고 공개를 했더니 이 작품은 오히려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특별한 작품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5억에 팔렸다고 했죠. 이때 15억에 사셨던 분이 딱 3년 있다가 2021년에 이걸 다시 경매에 내놨고 다시 팔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보통 그래도 뭐 10배 올랐으니 한 150 이렇게까지 되면 엄청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로 300억에 팔렸습니다. 15억짜리가 3년 만에 20배의 가격 가치가 막 올라버린 거죠. 그럼 우린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뱅크시 작품 왜 그렇게까지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미술계를 되게 잘 건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 침투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미술관에 몰래 자기 작품을 붙여놓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면서 왜 미술관에서 선택해준 작품만 전시될 수 있고 밖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겐 기회나 보장을 해주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예술을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본인 브랜드가 높아져서 걸어주겠다고 또 오히려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안보다 바깥이 낫다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리에다가 할아버지 연극배우 한 명 고용해서 자기 그림 막 깔아놓고 60달러? 뭐 한 7, 8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거죠. 이 당시에도 뱅크시 작품 그래도 한 1억, 2억 정도에 판매되는 시점이었는데 그걸 7, 8만 원에 한 뭐 6시간 정도를 팔았는데도 사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뱅크시는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눈으로 보고 감동하는 거라면 이게 거리에 있든 미술관에 있든 혹은
뭐 경매장에 있든 다 똑같이 감동해야 되는데 왜 경매장에서 비싸게 팔리거나 미술관에 있으면 감동하면서 똑같은 게 거리에 있으면은 당연히 짭퉁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할까? 우리가 미술에서 추구하는 건 뭔가? 자본에 대한 욕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시대를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예술을 봐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술은 저는 사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어가는 일상 속에 자극을 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행위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 대표작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리면 2010년 모마 미술관에서 진행했었던 작가가 여기에 있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미술관 커다란 광장에 테이블하고 의자 2개 놓여 있고 아브라모비치가 매일 출근하듯 나와가지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은 줄 서 있는 사람 중 누구나 자리 비어 있으면 앉아서 아브라모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사실 드실 수도 있죠. 그래도 아브라모비치가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서 국가의 내전이나 여성의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발언하고 해왔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눈만 보면서도 사색하고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물론 비웃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다만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건 아브라모비치가 20대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예술을 했었던 울라이라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또 다른 행위예술가가 23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모비치가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회고전을 하게 되니까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녀 본인에겐 얘기를 안 하고 미술관에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그 현장에 방문해서 작품에 참여했고 아브라모비치는 조각처럼 거기 존재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 떴는데 울라이를 마주해버린 늙어버린 울라이를 마주한 그 순간만큼은 미소 지어버렸다가 손을 뻗어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한 명의 예술가로서만 거기 존재하려고 했는데 울라이를 마주한 그 순간만큼은 나도 한 명의 인간이자 여인인 아브라모비치로 돌아갔었다 란 말을 남겼다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예술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감상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미술관에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고 직접 함께 했기 때문에 기억하며 추억하고 또 자극받을 수 있는 예술들이 워낙 많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이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옛날처럼 집에 걸어놓기 예쁘고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더 많은 개념, 철학,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만큼 우리가 한 번쯤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고 마주하는 그 순간들이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나의 길은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 걸까 하고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유와 사색을 이끌어주는 각성의 계기를 만들진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4번의 만남을 통해 사실 미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미술에 호기심을 갖고 미술로 자극을 받고 미술로 용기 내서 나의 삶을 한번 새롭게 에너지 있게 뻗어나가게끔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자극의 시간, 각성의 시간이 되었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